안녕하세요, 인생타령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에 있는 액정 패널을 이용하여 자작 모니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에 있는 액정 패널을 분리해야 하는데, 이는 노트북마다 분해 방법이 다르니 본인 노트북 액정 분해 방법을 확인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성 A34X와 호환되는 N133HSE라는 패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자는 EDP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액정 패널을 동작시키기 위해선 컨트롤 보드인 AD보드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액정 패널에 맞는 AD보드를 찾기 위해 구글에서 본인의 액정 패널 모델명 플러스 AD보드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봅니다. AD보드 페이지를 들어가신 뒤 컨트롤 F를 이용해서 본인의 패널명을 한 번 더 검색하여 호환성을 체크해 줍니다. 본인이 패널명이 없더라도 업체에 문의하면 호환 가능한지 알려주니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호환 가능성을 체크하셨으면 AD보드의 전원 케이블도 추가로 구매합니다. 제가 사용한 보드는 MRT2281.25 보드입니다. AD보드 구성으로는 AD보드 본체와 모니터의 메뉴, 전원 버튼 등이 있는 OSD 보드, 그리고 EDP 단자에서 사용하기 위한 변환 보드가 있습니다. 입력 단자로는 전원, DVI, VGA가 있고 오디오 아웃포트도 있네요. 다음으로는 모니터의 외골격이 될 포맥스입니다. RX 문구 등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OT 그리고 ET짜리 포맥스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OT 포맥스는 뒷판과 받침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 넓이의 2배에서 3배가량 필요하고, ET 포맥스는 모니터 넓이만큼 필요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필요한 도구로는 포맥스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자, 펜, 순간 접착제, 자르기 위한 칼, 드라이버, 송곳, 그리고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포맥스는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칼날 고정이 가능하고 튼튼한 칼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사가 필요합니다. OSD 보드와 AD 보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6개의 나사는 OSD 보드와 AD 보드의 나사 구멍 사이즈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길이가 너무 길지 않은 선에서 자유롭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길이가 너무 길면 나중에 나사를 조이실 때 액정을 건드려서 액정이 파손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나사홀이 있는 나사는 AD 보드를 고정하기 위한 나사인데, AD 보드의 밑면이 모니터의 뒷판과 닿지 않게 깔끔하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외골격 제작 작업입니다. 먼저 ET 포맥스 위에서 액정의 패널에 외형대로 선을 그려줍니다. 다 그리셨으면 패널 외곽선 밖으로 1.5cm만큼 떨어진 곳에 표시를 하시고, 이 위치들을 이어서 사각형을 만듭니다. 이곳이 실제 모니터의 외곽이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찍은 점은 1cm 위치로 잘못 찍은 점입니다. 모니터의 밑부분에는 액정 외에 다른 구동 회로가 있기 때문에 좀 넓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모니터 아래쪽 화면으로부터 2cm만큼 떨어진 곳에 선을 그립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화면이 나오는 부분의 영역인데, 이곳은 모니터 패널 외곽선으로부터 안쪽으로 0.5cm로 잡아서 선을 그렸습니다. 액정 아랫부분은 모니터 패널 외곽선으로부터 안쪽으로 1.5cm로 다른 것보다 더 넓게 잡았습니다. 이는 패널마다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패널에 맞게 선을 그어주세요. 이건 역시 4개의 선을 그려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그린 선을 토대로 포맥스를 자릅니다. 먼저 화면이 보일 가장 안쪽 사각형을 잘라줍니다. 안쪽 사각형을 자르다가 실수하는 경우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라주세요. 포맥스를 자를 때의 팁은 먼저 자를 내고 가볍게 한번 잘라준 뒤에, 다음에는 자를 내지 않고 먼저 자른 자국을 따라서 자르신 뒤에, 마지막으로는 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아예 칼로 뚫어버린 다음 자르시면 편하게 자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장 바깥쪽 선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다 자르신 뒤에는 패널이 고정되도록 가장자리 부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르신 포맥스 위에 패널을 올리신 뒤에 구멍을 통해서 패널이 잘 보이도록 배치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고정이 되도록 포맥스를 일자로 추가로 잘라서 붙여줍니다. 붙일 때는 강력 접착제를 이용해주세요. 그러면 완성된 모습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 뒷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뒷판은 OT 포맥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앞판을 OT 포맥스 위에 올려주신 뒤에 그대로 외곽선을 따라 그립니다. 그 뒤에 그 모양대로 자르기만 하면 끝인데, OT 포맥스는 정말 잘 안 잘립니다.
최대한 칼질을 여러 번 하시면서 자르시고 힘을 너무 많이 주지는 말아주세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합시다. 그리고 다 자르신 뒤에는 뒷판에 몇 가지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 연결선이 빠져나갈 곳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디스플레이 선이 너무 많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디스플레이에 있는 단자 바로 위쪽에 단자 너비만큼 구멍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뒷판에 보면 여러가지 구멍과 폼맥스 조각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보드 본체, OSD 보드, 그리고 변환 보드를 고정하기 위한 조각입니다. 각 가장자리마다 하나씩 있는 구멍은 모니터 앞판과 뒷판을 나사로 고정하기 위한 나사 구멍입니다. 디스플레이 단자 구멍 옆 구멍은 모니터 받침대와 모니터를 연결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보드 왼쪽에 있는 구멍은 모니터를 세로로 세울 때 사용하기 위한 모니터 받침대와 모니터 연결 구멍입니다. 이 구멍과 포맥스 조각들은 조립 전에 미리 보드에 배치해 보시면서 각자 보드에 맞는 적절한 위치를 찾으신 뒤 뚫거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뚫으실 때의 팁인데요. 두 판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 먼저 두 개의 판을 겹쳐 놓으신 뒤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두 판 모두에 작은 구멍을 만듭니다. 그 후에는 각각의 판에 따로 다시 한번 송곳으로 구멍을 크게 뚫으신 뒤 그곳에 사용하실 나사를 드라이버로 꾹꾹 밀면서 넣어 돌리시면 됩니다. 다음은 받침대인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약간 기울어진 형태의 받침대로 만들어서 안정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받침대에서 모니터가 고정될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4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을 위치는 배사월 규격에 따라서 75mm 곱하기 75mm로 하였습니다. 받침대의 양 옆면을 만들 때에는 먼저 한쪽 면을 자른 뒤에 나머지 면은 먼저 만든 면을 포맥스 위에 놓고 외곽선을 따서 만드시면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울어지는 각도는 약 80도 가량으로 하였습니다. 이제 조립 과정입니다. 먼저 패널과 AD보드를 연결하여 잘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동작을 확인하셨으면 패널을 미리 만들어 놓은 모니터 앞면에 양면 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입니다. 그 후 모니터 선을 연결하신 뒤에 모니터 뒷면을 덮어 조립합니다. 다음으로는 모니터 뒷판에 AD보드를 배치하고 나사로 고정시킵니다. 이제 모니터 받침대를 만들어줍니다. 모니터 받침대는 먼저 기둥 부분을 강력 접착제로 붙여서 만듭니다. 이렇게 얇은 면을 붙이는 경우 잘 붙지 않을 수 있으니 천천히 붙여봅시다.
기둥이 완성되었으면 기둥을 모니터 받침대 밑판에 붙입니다. 붙이신 뒤에는 완성된 모니터 받침대와 모니터 패널 부분을 나사로 조립합니다. 나사로 조립하실 때 미리 모니터 받침대 쪽에 나사를 꽂아 돌려두신 뒤에 조립하면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고정하고 나면 드디어 모니터가 완성됩니다. 완성된 모니터의 모습입니다. 완성 후에 이렇게 AD보드가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혹시 미관상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남은 포맥스를 이용하여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 1년 동안 AD보드가 외부로 나온 채 사용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성된 모니터를 이용하여 좀 더 즐거운 게임 혹은 업무 환경을 즐겨봅시다.